당뇨 환자라면 샌드위치 한 조각 드셨을 때 혈당이 300까지 치솟거든요. 그리고 밥보다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당분, 전분,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간식류를 찾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깜짝 놀라실 간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꿈쩍도 안 합니다. 160 언저리에서 나올 걸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10여 년 넘게 당뇨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당뇨 환자분들께서 좋아하시던 간식을 좀 멀리 하셔야 된다는 그 사실에 매우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한의원에서 쿠킹 클래스를 열어서 맛있는 간식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교육해 드리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뇨인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실, 넉넉히 드실 간식은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드시는 겁니다. 간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조금 발품을 팔아서라도 찾아보시면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간식에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입니다. 음식 조절을 하는 데에서도 물과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섭취는 당뇨 환자분들, 특히나 중노년 이후의 당뇨 환자분들의 생활습관, 그중에 음식 생활 습관에 매우 기여하는 바가 큰 음식이다라고 꼭 기억하셔서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물 이렇게 한 가지가 더 추가돼서 세 가지를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간식으로 드시는 경우들이라고 하면 성분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성분표에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첫 번째 당류의 함량입니다. 당류라고 하면 이제 단순당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당류를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연당이 함유된 경우가 있고요. 인공적인 정백당이라든지 이러한 설탕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성분표에서 원재료 부분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이 중에서 성분표를 딱 보시고 만약에 음료수를 드신다고 하면 성분표에 액상과당이 들어있다 그러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분 함량을 따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 전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피오카 전분이라든지 땡땡 전분이 들어있는 성분의 간식류다 하면 이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체크하셔야 될 세 번째 성분은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저장되는 지방으로서 작용하기가 쉽고 우리 몸의 생체를 교란시킬 수 있는 나쁜 기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0%라고 적혀 있는 과자류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0%는 아닙니다. 몇 프로 이하는 0%로 기재할 수 있다라고 식품법상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가 된 것이라 가능하면 최소량의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간식을 고르시는 것이 좋겠죠.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당분, 전분, 그리고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간식류를 찾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찾아 드실 수 있는 제품으로 드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간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음료인데요. 음료 중에 코코아 분말입니다. 코코아 분말, 그 달디단 코코아 분말을 당뇨 환자가 먹어도 된다고 깜짝 놀라실 텐데요. 실제 코코아 분말의 성분표를 찾아보면 설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카페 같은 데 가서 저 코코아 핫초코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주문해서 받으시는 그 핫초코는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가서 단맛을 내는 것입니다. 코코아 가루의 성분표를 확인해 보시면 실제 탄수화물류가 100g 중에 60 정도 들어간다라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러면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그 절반량이 식이섬유입니다. 야, 그 달지단 입맛 당기는 그 코코아 가루에 식이섬유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모르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 들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지방류는요 카카오 버터, 코코아 버터가 들어있는 것이라서 열량이 조금 높게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탄수화물, 정백당이나 정제된 가공된 그런 탄수화물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코아 가루 그냥 우유에 타서 드셔도 되고요. 우유 나는 싫다 그러면 두유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음식을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 탄수화물이나 당류가 적을 것이 기준이지만 그 중에서 좋은 거 고르시는 기준은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유, 두유 많이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우유의 성분표를 보니까 당류가 5g 정도나 들어있어요. 이거 많아서 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실제 유당 불내증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유당이라는 락토즈라는 당류가 우유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류는 따로 첨가된 당류가 아니라 우유 자체에 있는 당류라서 그 정도는 드셔도 괜찮고요. 음료수에서 당분의 함량을 가늠하는 기준은 5g 이내면 괜찮다라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보통 떠먹는 요거트 같은 제품들도 드시는데요. 플레인 요거트 있잖아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의 당류 함량을 보면 100g당 5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g 미만의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는 드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제가 코코아, 초코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두 번째도 초콜릿 맛이 나는 간식류입니다. 카카오 닙스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코코아, 카카오 열매를 원재료로 한 것인데요. 카카오의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고 만들어낸 것이 카카오 닙스인데요. 실제 이렇게 보시면 이거 나무 껍질 부셔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씹어보면 초콜릿의 고소한 풍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류는 하나도 첨가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닙스를 씹어서 드시는 용도로 견과류와 같이 씹어 드시면 아주 풍미가 좋은 간식을 즐기실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드실 수 있는 간식류 추천드리면 아이스크림입니다. 요즘에 좋은 세상이 와서 당류 제로인 아이스크림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설탕 제로의 아이스크림인데요. 제로 아이스크림들이 시판되고 있거든요. 제로 아이스크림 드셔보시고 혈당 한번 재보십시오. 혈당 꿈쩍도 안 합니다. 깜짝 놀라실 텐데요. 맛은 똑같습니다. 근데 혈당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는 설탕을 넣어서 또는 액상과당을 넣어서 만들었던 아이스크림에 알룰로스나 칼로리 없는 감미료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인공 감미료 그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지 않아? 맞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고요. 적당량 드시면 괜찮으니까요.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은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한 제로 아이스크림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제로가 들어간 식품들이 많이 지금 제품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로 초코볼이 있습니다. 제로 과자죠. 근데 이것은 설탕이 안 들어갔다 뿐이지 밀가루로 만들어진 과자입니다. 그래서 밀가루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로 초코볼을 드셨을 때는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제로 과자는 추천드리지 않고 제로 아이스크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로 콜라가 있습니다.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특히나 젊으신 분들 중에 당뇨 환자분들 중에는 하루에 콜라 1.5리터씩 드시다가 혈당이 높아져서 오신 젊은 환자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콜라로 바꿔서 소량을 드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제로 콜라에도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감미료가 들어있습니다. 설탕 대신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 아스파탐? 아스파탐 뉴스에서 봤더니 발암물질이라던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스파탐에 1일 한개 섭취량이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몸무게 킬로그램당 40mg이거든요. 근데 보통 제로 콜라 한 캔에 40mg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무게로 따져서 내가 60kg이다 하면 60캔을 드셔야 하루 최대 섭취량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캔 60캔 드실 수 있는 분은 없잖아요. 하루에 한 캔 정도면 아주 안전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콜라가 먹고 싶다 하면 제로 콜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릴 간식은 다크 초콜릿입니다. 또 초콜릿이야? 제가 한 3가지 초콜릿 맛 나는 것들 알려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카카오 닙스랑 코코아 분말이 가장 좋고요. 다크 초콜릿은 당류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제품 자체가 그래요. 카카오의 함량이 제일 많은 게 90% 정도 선의 제품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당류가 한 6에서 7g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은 단맛이 나고 설탕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과량은 드실 수 없지만 소량 정도는 드실 수 있는 간식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서 드시는 것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냉장고에서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거 없나 싶으실 때 드실 수 있는 간식류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 스틱입니다. 채소 많이 먹었는데 채소 또 먹으라고 하면 이거 지겹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요. 채소는요 그냥 생채소만 드시면 죽었다 깨나도 그거 다 못 먹습니다. 제가 양배추
요만한 걸 한 통을 먹기에 도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분의 1 먹다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공을 합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비법은 바로 간장을 곁들여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간장에서 찍어 먹으니까 이 한 통을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장류 또는 소스류는 여러분들 채소를 더 많이 드실 수 있게 도와주는 도움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소스류를 같이 곁들여서 채소 스틱을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소스류 중에 저는 마요네즈 권해드립니다. 케찹, 마요네즈 두 가지 중에서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서양 소스 아닙니까? 이 중에서는 케찹은 당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설탕류가 포함되어 있어서 단맛이 나죠. 하지만 마요네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요네즈는 당뇨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다만 지방 성분만 걱정이 없다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소스류라, 저는 양배추 잘게 채 썰어서 마요네즈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먹는 그 샐러드 아주 좋아하거든요. 옛날 치킨집 가면 나오는 그런 거죠. 거기에 보통은 케찹을 살짝 뿌려주지만 저도 케찹을 살짝 뿌리긴 합니다. 그래서 케찹 조금에 마요네즈 넣고 그렇게 해서 양배추를 찍어 드시는 방법, 이거 제가 권해드리는 간식입니다. 그리고 간식류 말고 저녁 늦게 출출하실 때가 한 번쯤은 찾아오실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하실 때, 이때 드실 야식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고깃국 드시면 됩니다. 고깃국을 어떻게 밥도 없이 반찬도 없이 먹어? 여러분, 고깃국이 뭐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고깃국을 보면 고기 스프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고깃국 갖가지 채소가 들어갑니다. 소고기 묵국을 예로 들어볼까요? 무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고기 살코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무도 드시고 소고기도 드시고 국물도 드시고, 이렇게 해서 난 지금 고기 스프를 먹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야식으로 충분하거든요. 다른 거 생각 안 납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고깃국 한 그릇 드시고 잠을 청해 보십시오. 잠 잘 옵니다. 야식이 필요하실 때는 고깃국 드시라는 것 꼭 기억하셨다가 한 번쯤 써보시기 바랍니다. 떡볶이, 한국인의 대표 간식 아닙니까? 떡볶이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셔야죠. 당뇨 전문 한의원을 하고 있고 쿠킹 클래스까지 한다고 하는 사람이 떡볶이 만드는 방법 정도 권해드리지 못해서야 쓰겠습니까? 떡볶이는요, 이렇게 만드십시오. 떡볶이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 두 가지 그냥 딱 생각나시죠? 떡, 그리고 고추장. 고추장에는 물엿 들어가고 쌀가루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밀가루가 들어가든지. 그래서 탄수화물량이 많아서 고추장이 문제고, 떡은요 밥보다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이 두 가지는요, 우선 떡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뿌주를 씁니다. 뿌주, 생소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거리 가시다 보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마라탕이라고 하는 메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마라탕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뿌주가 있습니다. 푸주라고도 하고요.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뿌주는 콩으로 만든 음식이에요. 근데 처음에 딱딱해요. 잘려진 게 나오거든요. 저는 잘려진 뿌주를 구입을 해서 물에다 담가 놓습니다. 그래서 반나절 정도 담가 놓으면 약간 부들부들해지고요. 그 상태로 떡볶이에 떡을 대신해서 갖가지 채소와 양념을 넣고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생각보다 떡의 식감은 아니지만 떡볶이의 맛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고추장일 텐데요. 저는 고추장은 쓰지는 않고요.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와 알룰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알룰로스, 액상 알룰로스 있고 가루 알룰로스가 있는데요. 액상 알룰로스에 고춧가루를 적당량 개해서 그걸 떡볶이 만들 때 사용하시면 떡볶이 소스와 매우 흡사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뿌주 구하기가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팁을 드리자면 질 좋은 오뎅을 구입하셔서 그걸로 떡볶이를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질 좋은 오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뎅을 만들 때 밀가루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보다 생선살이 많이 들어간 어묵을 사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자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이제 피자 땡기실 때가 있잖아요. 피자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배추를 채를 썰어서 팬 위에 올리고요. 거기에 달걀물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 그리고 피자 치즈, 그리고 각종 토핑 이렇게 해서 올려서 피자를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는데요. 양배추 채 썬 거에 달걀물을 풀어서 같이 이렇게 붙여보면 이게 부침개 느낌도 나는데 두툼한 피자 도우의 맛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귀리 가루를 쓰는 방법입니다. 이건 전병 만들듯이
얇은 도우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귀리 가루를 물에다 개서 반죽을 해서 얇게 펴서 굽는 겁니다. 그렇게 구우면서 피자 도우 대신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도우가 문제구나 라고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피자 위에 얹혀진 건 그냥 먹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당뇨 환자가 피자를 먹는 방법은 도우 다 빼고 그냥 피자 치즈와 토핑만 먹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드셔보십시오. 피자 맛은 맛대로 느끼실 수 있으면서 밀가루 때문에 올라가는 혈당은 딱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라면 피자를 드실 때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피자 시킬 때 두꺼운 도우, 반죽이 두꺼운 거를 시키지 마시고 씬 있잖아요. 아주 얇은 그 피자를 시키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피자를 혹시 시키시거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샌드위치인데요. 간편한 간식으로 아주 좋은데 샌드위치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빵이죠. 식빵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 식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키토 식빵이라고 있습니다. 키토 식빵은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아몬드 가루 그리고 차전자 피로 만들어진 식빵이거든요. 식감이 약간 포슬포슬하고 약간 질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흰 식빵으로 된 샌드위치를 먹을 때 너무 진 느낌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오래돼도 수분을 흡수하게 되니까 이에 달라붙고 하는 게 느낌이 안 좋거든요. 키토 식빵을 드시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키토 식빵으로 한번 드시고요. 두 번째 문제가 있죠. 샐러드 속을 뭘로 만드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물론 달걀과 야채 넣고 그리고 마요네즈 넣어서 버무려서 드시는 방법은 괜찮아요. 근데 샐러드 속 중에 맛있는 게 감자 샐러드 속이거든요. 감자, 으깬 감자에다 마요네즈 해가지고 각종 야채 넣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하던 샐러드 속이었거든요. 근데 감자는 으깨서 놓으면 혈당이 무지막지 올라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 대체할 수 있는 것 알려드릴게요. 녹두 쓰시면 됩니다. 삶은 녹두를 으깨가지고 다른 마요네즈 넣고 야채 채 썰어서 넣고 속을 만들어서 키토 식빵에 올리고 빵 2개 해서 이렇게 드시면 샌드위치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 방법 써보시고, 녹두는 피녹두가 있고 깐녹두가 있거든요. 깐녹두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피녹두는 으깨려면 좀 힘들고요. 껍질이 잘 으깨지지 않기 때문에 식감이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서는 피녹두 말고 깐녹두를 삶으셔서 만드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으로 간식을 드셨을 때 그러면 혈당 얼마나 낮게 나올 거야? 궁금하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피자 한쪽 드신 것과 비교해 보시면, 아니면 뭐 샌드위치 한 개 드신 거하고 비교했을 때 작게는 100에서 크게는 200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혈당이 정말 불안정하신 분은 샌드위치 한 조각 드셨을 때 혈당이 300까지 치솟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키토 식빵을 이용한 샌드위치를 드셨을 때는 혈당이 착하게 나옵니다. 160 언저리에서 나올 걸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간식을 먹을 때 물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왜냐면 혈당 스파이크가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수리남에서 의대 교수가 실험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도너츠를 이제 사람들 실험군에게 나눠주고 식사를 하게 했는데 도너츠만 드셨던 분들, 도너츠와 물을 함께 드신 분들, 도너츠 2개를 드신 분들,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실험을 했는데 도너츠와 물을 함께 드신 분의 혈당이 도너츠 2개 드신 분들보다 혈당이 더 스파이크가 크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실험을 했으니까 맞겠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이 우리 위장에 음식과 같이 들어가면 생기는 일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단적으로 답을 말씀드리면 음식이 너무 빨리 소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위에서 위산이 나와서 음식을 다 소화시키고 소화액이 분비되면서 산도가 낮아지면 비로소 십이지장을 통과해서 소장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위에 아랫문이 딱 열리게 되는 순간인 거죠. 산도가 내려가야 돼요. 근데 물이 들어가면 위산을 희석시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은 물이 도너츠와 함께 위산을 쉽게 희석을 시켜서 보다 빨리 소장으로 도달해서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응용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중장년 이후
이후에는 각종 소화 효소가 분비되기가 힘들어요. 그럼 위산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나 고기 소화가 잘 안 돼. 그 이유가 바로 위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위산이 없으면 고기 소화하기가 제일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고기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면 나이도 좀 있고 그럼 내 위산이 희석되면 더 힘들겠구나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고기 소화 잘 안 되시는 중장년 분들이 식사 전후에 가까이 또는 식사 때 물을 같이 드신다? 이건 고기 소화를 전혀 못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산을 조금이나마 아껴서 농축해서 쓰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 물은 식사 전후로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사이를 두고 떨어뜨려서 드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 다른 국물이라든지 물은 빼고 드시는 것이 소화에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